그런데 이런 당내 갈등과는 별도로 민주당 지도부는 2위로 준비한 보신 것처럼 이른바 50억 클럽을 비롯해서 대장동 사건의 전반을 특검이 수사하는 걸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한 이 특검의 법안 내용을 두고 꽤 말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지난주 대장동 관련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도둑이 경찰 보고 수갑 자기에게 넘겨달라는 것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은 지난 정권, 지난 검찰총장이 져야 할 일이고, 지금 특검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인데, 핵심적인 피의자가 검사를 추천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특검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규명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적 인사를 국민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특검에 임명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만 확실히 보장된다면 형식이나 절차에도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마치 무슨 셀프 추천 논란이 이니까 정의당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일단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특검에 대해서 아직 그 협의를 완벽히 하진 못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 박홍근 원내대표가 꽤 격양되게 했던 게 이 부분인데,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그 가운데 1명 임명 방식이다. 이걸 두고 주말 새 오늘까지도 셀프 추천 아니냐 말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사법 시스템인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뭉개거나 아니면 수사를 했지만 굉장히 미진해서 의혹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거나 이럴 경우에 여야가 합의해서 만드는 게 특검법에 의한 특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련은 대부분의 특검, 거의 모든 특검은 국회에서 합의해서 몇 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이 좀 자율성을 가지고 검찰로 자율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번 50억 특검은 뭐냐면 지금 박홍근 대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통령이 있는 이 국민의힘은 빠지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민의힘 빼면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 하나 있죠. 그럼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하는데 그중에 하나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승인하에 2명을 추천한 사람 중에 1명이 특검을 해서 수사를 한다는 건데, 예.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이게 50억 클럽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대장동 사태 아닙니까? 대장동 사건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핵심 피의자여서 검찰 소환받고 지금 뭐 체포동의안까지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었고 곧 답정너라고 해서 기소가 된다는 건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방탄 특검, 셀급 특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 50억 클럽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박상도 의원이 무죄로 나오면서 국민들이 분노했고,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이야기했고,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검찰을 더 대거 투입해서 이걸 제대로 수사해서 항소심에서 반드시 죄를 물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본격화돼서 다시 한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50억 클럽이 안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는, 사실상 임명하다시피 한 그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하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게이트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설명이 안 된다.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볼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 대표 스스로가 본인의 특검, 본인의 수사를 특검 임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게 김 그렇습니다. 교수께서 보신 시각이고, 한동훈 장관이 지난 3일에 피의자가 어떻게 수사검사를 선정하냐라고 언론에 알려오기도 했는데요. 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동훈 장관이 지난 10월에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구체적 수사 지휘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직접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자기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민주법치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본인 수사받을 특검을 뭐 추천하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 법안 내용. 근데 또 정의당과는 협의가 완벽히 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과 뭐 정의당은 협의 중인데 뭐 이걸 법안 갖고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정의당과는 어떤 부분이 협의가 안 되는 건지 전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공동 발의를 못한 부분은 정의당은 이미 이 특검법을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뭐라 했냐면 그 특히나 특검 임명 방식에 대해서는
아예 비교섭 단체가 하겠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하겠다라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고접단체는 모두 배제하고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에게도 그러면 50억 클럽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특검법 하나 발의를 해라. 그러면 국회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내용은 이렇게 무조건 민주당이 발의한 거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약간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예, 그렇습니까? 저는 대장동 사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대장동 사업 결정과 관련해가지고 배임 혐의가 있고요. 예. 하나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이런 50억 클럽 돈을 따라가는 흐름에 대한 수사거든요.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되지 않고 있어요. 아까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송경호 지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항소심에서 수사를 더욱더 해라. 근데 곽상도 의원한테는 더 이상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곽상도 아들에 대한 추가 기소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만약에 곽상도 의원이 항소심에서 이대로 무죄가 확정돼 버린다면 50억 클럽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정의당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이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한다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뭐 한동훈 장관과 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예.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항소 의지를 확실히 밝혔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대장동 건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은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이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예. 그 안에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김만배 누나가 왜 집을 사줬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 특검의 범위에 대해서도 정의당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의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지금 논의를 하자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에 와서 지금 특검을 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뭐 이재명 대표 왜 민주당이 하냐 여기에서의 피해자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건설적으로 각 당이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 사건, 이 특검법에는 주된 피의자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니까 네네네. 이게 뭐 셀프 임명 아니다라고 하지만 근데 또 돌이켜보면 그러면 이거를 대장동 사건의 본류를 민주당은 그렇게 임의적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뭐 특혜 사업 혹은 뭐 김만배, 뭐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본류를 보고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단순히 50억 클럽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셀프 추천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설주환 변호사 말을 뭐 이해한다 하더라도 예. 결정적인 논리에 무슨 있죠.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피의자가 아니니까 민주당에서 추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피의자입니까? 왜 뺍니까 국민의힘을? 예. 저는 같은 논리로 똑같이 하려면 형평성을 갖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장동 피의자가 아니라고 극구 우기면서 저 특검법 발의하려면 여야 합의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국민의힘은 쪽 빼서 그 이야기는 뭡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상 대장동이나 50억 클럽의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핵심 피의자라고 전제하고 뺀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재명 대표는 실제로 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아니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뭐 양측의 얘기는 어느 정도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일단은 전제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입니다. 이 민주당 발의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으로 크게 세 가지가 담겼습니다. 그중 두 가지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이 돼 있다. 이게 민주당의 시각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가 대통령 후보 나온 집이라고 하면서 기자들이 왔었어요. 윤석열이 아버님 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름 보고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나중에 팔게 되면 그 양도세 다 부담해야 될 건데 그게 터무니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걸 일일이 대응할 필요도 없는 거고 고소할 거거든요. 저는 이익을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익이잖아요. TV 토론 마치고 나오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 부모님 집을 사간 사람이 김만배 씨의 뭐 누나라고 그래서 어제 처음 알았는데 이게 뭐 그거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 그러면 수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뭐 정의당과도 아직 협상 중이니까 협의 중이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현실화될 가능성 있고 없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이 대장동 사건 혹은 이 특검을 바라보는 민주당 시각이 여기 좀 많이 들어간 듯해서 특검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민주당이 주장했던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이 이
윤 대통령이 과거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 겨냥한 거 아니냐. 혹은 김만배 씨 누나가 왜 윤 대통령 아버지 집을 매입했냐. 이 두 부분이 좀 들어가 있다. 그 영상에서도 당시 윤 대통령의 해명도 좀 있었고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 그 부동산 사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 그 문제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부동산 업체에 내놨고 그 업체에서 소개해줘서 그냥 팔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지는 몰랐다는 것이고 돈이 주고 간 흔적도 다 있는 것이고요. 글쎄 뭐 특별히 의혹을 살 만한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안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부산저축은행 이 문제인데요. 모든 사건의 뿌리를 찾아가 보다 보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칭이 과연 이게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별로 뿌리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 대장동 문제라는 출발이 결국은 지금 대장동에 성남시장 하면서 그때부터 허락했고 그 이후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지금 희석하기 위해서 이 두 문제를 들고 나와서 특검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통 특검은요. 보통 특검법 보면 대한변협이라든지 제3의 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갖다가 특검으로 임명하는 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낸 걸 보면 다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해서 자기들이 끝내겠다는 건데 결국 뭐 나중에 가면 또 거부권 행사하면 되지도 않은 문제거든요. 대통령이요? 그렇죠. 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이 문제가 또 통과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결국은 지금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있으니까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한다는 그런 인상을 상당히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효과는 좀 톡톡히 누린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그 왜 이재명 대표가 체포됐어야 되는가 이것은 상당 부분 특검 논란으로 좀 희석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떠안게 될 사법 리스크 가운데 지금 시작은 대장동 리스크지만 대장동 사건이지만 앞으로 제2, 제3 체포동의안이 계속해서 올 수 있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그 의혹이 좀 증폭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오히려 새롭게 특검으로 국면을 좀 전환을 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의 어떤 당위성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희석을 시켰기 때문에 정치적 소기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 현실성 여부는 좀 차치하더라도 민주당이 좀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특검을 누가 임명하냐 얘기를 두고도 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